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촬영입니다. 네, 연준이 물가를 보는 데 있어 가장 비중 있게 살피는 지표인 PCE 물가가 발표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2% 가까이 오르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암호화폐도 전체적으로 소폭 오른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가는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 PC 물가는 지난달 대비 무려 0.8%포인트나 하락하면서 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연준의 목표 물가인 2%와 비교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파월이 맨날 하는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다를 외치기에는 애매해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하겠죠. 근원 물가는 아직 멀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원치는 아직 목표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원 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전달보다 무려 0.5%포인트나 떨어지며 4.1%까지 내렸고 헤드라인과 근원치 모두 예측치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장 초반에 급락하기는 했지만 이후 약간 하락폭을 만회했고요. 채권 수익률 역시 어제 대비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전망이 약해진 거죠. 다만 금리 예측치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는데 시장은 여전히 다음 달에 금리가 오를 확률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이 크게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원래 예측치와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질 거는 미리 알고 있었던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달까지는 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다음 달부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 점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한 다음 달 예상 PCE 물가를 보면 전체 물가는 전년 대비 3.4% 오르고 근원 물가도 4.4%로 이번 달보다 오히려 다시 상승할 전망이죠. CPI 역시 이번 달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다시 강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6월까지는 전년 기준으로 유가가 오르던 시기와의 비교였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이제 유가가 내려가는 시기와의 비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간 물가 변동률이 크게 내려가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월 들어서는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유가로 인한 격차는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원 물가는 유가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가는 결코 원유 그 자체의 가격하고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공장을 돌리고 상품을 판매하려면 그 전체의 과정 속에서 원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 하나라도 있는지, 원자재들을 만드는 과정, 그걸 이동시켜 들여오는 데 들어가는 운송 과정, 공장을 돌리고 장비들을 가동시키는 과정, 보관하는 과정, 차량으로 항구나 공항까지 보내고 거기서 다시 운송되는 과정, 운송된 제품이 보관되는 과정, 그걸 영업하여 판매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가는 모든 것의 가격과 궁극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7월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이전과 비교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는 시기였고 7월 이후로는 다시 강력해진 시기입니다. 고용이 강력해지면 인건비가 오르겠죠? 그리고 사람이 필요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가격이 오릅니다. 이처럼 유가와 인건비에 의해서 7월부터는 물가가 다시 끈적끈적하게 잘 내리지 않는 시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금리 전망은 바로 그 점을 반영하여서 크게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변수가 하나 더 발생했는데요.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0.5%로 제한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이른바 채권 수익률 조정을 약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점입니다. 정확히는 기존보다 2배 높은 1.0%까지 용인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지껏 10차례 이상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기존의 일본 중앙은행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을 사서 채권의 가격 방어를 해왔었습니다.
그것도 무제한으로 했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일본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면서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해줬고 그 결과 채권 가격이 방어되고 장기 채권 수익률이 0.5%를 넘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 무제한 매입을 더 적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방어해 줄 게 없죠.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의 금리는 명목금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르면은 결국 시중금리도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기존에 사줬다는 얘기는 일본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덜 사겠다고 하면은 시중에 돈을 더 조금만 푸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본의 금리가 실질적으로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는 준기축통화이자 초저금리 통화로서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의 서포터 역할을 하는 통화였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이용하여 엔화를 빌리고 그 엔화로 다른 국가의 고수익 자산을 사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딩이 그 대표적인 예죠. 간단히 일본에서 0% 이자로 돈을 빌려서 미국 국채를 5% 이자를 받으면서 산다면 네, 무위험으로 가만히 앉아서 연 5%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화 금리가 급등하게 된다면 이런 엔캐리 트레이딩을 하기가 조금은 더 리스크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화를 찍어낸다고 해서 단순히 엔화만 풀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는 구조죠. 만약 글로벌 유동성이 심하게 타격을 받게 되면 이것은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따라서 일본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달러 채권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면 미국의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채권 수익률은 명목금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모든 자산의 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입이 아프도록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엔화 공급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주식이나 금, 부동산 시장도 유입 자금이 줄어들면서 그 자체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더 큰 것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정말이지 유동성이 전부다입니다. 기존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도 글로벌 유동성과 완전히 움직임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다만 실질적 금리 인상 폭이 0.5%로 아주 크지는 않고 기존의 일본 중앙은행의 성향을 봤을 때 미국처럼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올리고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미국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간다면 그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은행의 긴축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큰 얘기들만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겠지만 최근 급증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지루한 시장이 된다면 그때는 의미 없는 작은 변화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투자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더 해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편이 더 재미도 있고 의미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